한경 한국 수출기업의 5월은 악몽의 달. 수출기업의 5월은 악몽의 달이 될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출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월 수출 전망 경황 조사 지수가 65.0로 조사를 시작한 1980년 이후 최저치로 급락했다. 수출 전망을 어둡게 보는 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경기 실사 조사 지수 BSI를 발표했다. 종합 전망 BSI는 61.8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였던 지난달이 59.3보다 소폭 올랐다. 대신 수출 BSI가 과거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일본, 유럽연합, EU 등은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는 뜻이다. 수출 이외의 수치도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내수 65.5, 투자 70.6, 자금 77.6, 고용 73.9, 생산성 72.5 등이 80을 밑돌았다. BSI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인 답변이 낮으면 부정적인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분야가 30.8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급감에 따라 자동차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까지 엄격하게 됐다는 것이 한국경제연구원의 설명이다. 4월의 실적치도 58.8로 지난달 65.5보다 낮아졌다.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9년 1월에 58.1 이후 가장 낮다. 내수 68.1, 수출 67.8, 투자 71.1, 자금 75.9, 고용 73.1, 생산성 69.5 등도 부진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관호 경제정책실장은 한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해온 수출 제조업이 4월을 기점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이 빨리 행하나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 25년간 저성장의 내리막, 일본처럼 되어 있다. 지난 25년간 한국의 것이 경제의 길을 결정지어온 강력한 경제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은 생명력이 강하고 2003년 중증급 성호흡기 증후군 사즈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머즈 등의 감염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발발 전후와 관계없이 한국 경제를 주도해왔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도철도 없는 충격이 침착한 후에도 이 법칙은 한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칙이 바로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연간 성장률의 10년 이동평균으로 계산한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1990년대 중반 이후 5년마다 1포인트씩 거의 일정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 성장률은 단기 변동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진정한 성장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의 진정한 성장 능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아무런 경제 법칙은 정권의 이념 성향보다 강력하다. 보수 정권 또는 진보 정권에 관계없이 정권마다 장기 성장률이 1%포인트씩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권의 6%대에서 김대중 정권은 5%대로 노무현 정권은 4%대로 이명박 정권은 3%대에 하락했다. 이 법칙에 의해 추정한 장기 성장률은 박근혜 정권에서 2%대로 하락했다.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1%대에 진입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1, 3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 경험적 법칙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마비시킨다. 과거 정권이 취한 어떤 경기 부양책과는 별개로 작동해왔다. 30년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9%에 달하는 강력한 투자 부양책을 사용하여 건설 투자도 GDP 대비 14% 이상을 유지했다. 20년간 한국은행도 실질금리 평균이 0.7%에 불과한 저금리 정책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기 성장률은 법칙에 따라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왔다. 차기 정권에서 0%대 성장 우려. 지금 한국 경제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의 거시 경제의 미래 예측은 당연히 지난 25년간 한국 경제를 좌우해왔다. 5년 1% 하락 법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감속 없는 하락세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미끄럼틀처럼 일직선으로 급락하는 경향의 장기 성장률은 실질적 성장 능력 추정치가 된다. 매우 유감이지만 이 급락세가 유지된다면 차기 정권에서 장기 성장률 0%대 제로 성장 시대에 거의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 성장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장기 성장률 0%대 급락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전통적인 신고전주의 성장 이론에 따르면 기계와 같은 물적 자본의 축적만의 성장을 의존 경제는 수학 체감의 법칙에 따라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고 결국 투자에 멈추게 된다. 그 결과 성장이 멈추고 장기 성장률이 0%가 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등장한 내생적 성장 이론에 따르면 노동자의 내재된 지식과 기술을 뜻하는 인적 자본의 축적 속도가 점점 나길 경우 0%로 급락이 감속 없이 일직선으로 일어날 수성도 있다. 결국 혁명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이 법칙을 저지하지 못하면 차기 정권 하에서 장기 성장률이 0%대에 진입하고 실물 경제 위기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연간 성장률은 단기 변동 요인에 의해 20%의 확률로 추세적 장기 성장률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값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장기 성장률이 0%에 진입하면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 1% 이하로 떨어질 위기가 20% 정도의 확률로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로 성장 시대에 몰입하면 특히 경쟁력을 잃은 한기 산업과 한국 기업 그리고 부도 기업이 급증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도 급격히 하락하고 청년, 장년 고용 문제가 동시에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 전체의 평균 성장률 0%에 못 미치는 2천만에서 3천만 명의 국민은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소득 분배도 악화 수도 있다. 단기 부양은 금융위기 초래할 위험. 물론 괴로운 제로 성장의 도래를 차기 정권이 그 다음 정권에 떠넘기려고 강력한 단기 부양책을 추진하면 제로 성장이 몇 년 늦어질 듯한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기 부양에 의해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불량 투자와 부실 채권의 누적이 가중되면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커진다. 그 결과 위기가 발생 성장률이 급격히 마이너스로 급락하면 0%대 장기 성장의 시기가 갑자기 도래하게 될 수도 있다. 이 위협적인 법칙이 30년간 한국 경제를 주도해왔는데 과거 정권이 경제 법칙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국민에게 알려 이 극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해놨다는 것은 미스터리이다. 이 법칙에 대한 인식 부재 때문인지 이른바 747정책에서 7%의 성장률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정권도 있었지만 이 정권의 장기 성장률은 결국 3%대로 이전 정권에 비해 1포인트 하락했다. 다른 정권도 공약한 높은 성장률과 상관없이 이전 정권보다 1포인트 하락한 장기 성장률을 성적표에 받은 점에서 같다. 경제 법칙이 정치 공약으로 이긴 것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한국 경제에 대한 국민의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지만 한국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 감염이 아닌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에 따른 성장 급락 때문인 것으로 의인지해야 한다. 법칙에 따라 추세 장기 성장률 추정치가 이미 1% 중반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단기적인 충격이 더해지면 마이너스 성장도 쉽게 일어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도 모른다. 지금부터라도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의 저지를 국가 정책의 지상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 법칙에 따른 성장 급락의 근본 원인을 찾아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부와 국민이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면 이 경험적 법칙을 깨는 수 있다. 단지 시간이 없다. 경기 부양만 1포인트 낮은 장기 성장률을 차기 정부에 인계하는 관행을 깨고 이 퇴화의 법칙을 깨는 정부가 곧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 진출 기업의 체감 경기 코로나 유행병으로 사상 최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업황 판단 지수 BSI가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부계 싱크탱크 산업연구원이 218개 중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1에서 3분기 시황에 대한 BSI는 22, 매출은 20 각각 60에서 70포인트 급락했다. 또한 현지 판매는 22, 영업 환경도 22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9로 부진을 다한, 특히 자동차는 88포인트 급락 불과 9되었다. 경영상의 문제점으로는 현지에서의 수요 침체 31.2%, 과수출 부진 19.3% 등이 많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89.9%에 달했다. 이 지수는 기준치 100를 밑돌면 경기가 악화됐다고 느끼는 기업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무안의 화장터 보면 알 중국의 신종 코로나 감염은 50배 많다. 중국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건수를 실제보다 5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발표한 것 같다고 의혹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미국 폭스뉴스는 27일 익명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정권이 관계자는 중국에 보고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는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례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 실제로 17일 중국 신화통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로 하는 후북무안 누적 사망자 수를 1290명 늘려 수정 발표했다.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집에서 사망하거나 보고 지연 사례 등이 밝혀졌다면서이다. 이날 기준으로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중국 전역에 83,9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4,637명이 사망했다고 중국 정부의 통계를 바탕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폭스뉴스에 우리는 실제 수치를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중국 공산당이 선전하는 감염 8만 건, 사망 4천 건은 실제와 전혀 가깝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우한 지역에 있는 장례식장의 화장 건수를 바탕으로 중국이 거짓 발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한 지역에 장례식장이 7개 있는데 몇 주 쉬지 않고 화장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화장 수용 능력은 월 6만 건 수준이라고 이 관계자는 계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중국에서 항구 장례식장 트럭 운전사가 119로 5,000개를 피해자의 가정에 배달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 중국 정부가 사망자 통계를 축소했다고 의혹이 제기됐다.